자, 여섯 번째 시간 수식관리자 3-3 2부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우리가 종목을 하나 검토를 할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격도라든지 뭐 이동평균 크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CCI도 선정을 해서 그 지표 변수를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얘가 변수를 알아서 적합한 변수를 찾아줍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보고 야, 이거 잘 활용하면 대박 나겠다. 그것이 바로 변수 최적화이고요. 그 다음에 지표 최적화는 저는 이 지표 최적화 먼저 한 후에 변수 최적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지표 최적화에서 어떤 게 가장 좋더라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변수 최적화를 하는 거죠. 큰 채에서 모를 거르고 그 다음에 모래를 다시 거르는 거죠. 시간 최적화까지. 자, 일단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변수 최적화. 자, 이게 변수 최적화 보시면은 여기 차트 툴바에 보시면은 편집이 있어요. 차트 툴 편집. 없으면은 요 위에 화살표 눌러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찾으시면 여기에 툴 편집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차트 툴바 1위, 2가 있죠. 아까 제가 눌러서 보여드렸죠. 1에는 제가 넣어놨습니다. 변수, 지표, 시간. 이렇게 세 개가 들어와 있죠. 근데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하느냐. 변수 누르고 화살표를 이쪽으로 누르시면은 들어옵니다. 이렇게. 변수. 그죠? 그 다음에 시간, 지표도 똑같이 눌러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도 눌러서 넣어주시면은 변수, 지표, 시간 제가 원래 넣어놨던 거고 다시 넣었던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적용이나 확인 누르시면 다시 여기에 똑같이 세 개가 더 나옵니다. 있는 상태로 할게요. 뭐 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잘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봤을 때 일동제약이다. 일동제약을 보면, 자, 일동제약에서 우리가 변수 최적화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 이 차트를 누르시고 하셔야 됩니다. 변수 최적화. 자, 변수 최적화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이격도가 나오는데, 이격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도 00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 이평선이 이 기간이죠. 11 이평선 가지고 11 이평선에서 위로 1% 이상 올라가는 것들을 잡아주고 이격도에서 5%를 위로 선회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애들을 매매를 하겠다, 사고 팔고 하겠다라는 데서 이렇게 지금 설정 값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이 검토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눈으로 봐도 되니까. 근데 나는 10일에서 60일까지 한번 해보겠다. 일식 증가. 그 다음에 100일에서 105, 3까지 1에서 3%까지 해보겠다. 105에서 110%까지 해보겠다. 증가함을 1로 해줍니다. 이 증가함이라는 것은 이 기간값이 10에서 6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하나씩 다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10, 11, 12, 13, 14, 15, 16, 17. 이 끝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10에서 그 다음에 10에서 102, 103 이렇게까지 다 검토해 줍니다. 그 다음 10에서 101에서 103까지 검토해 주고 105에서 110까지 검토를 해주고, 그럼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조건 설정은 뭐냐면은, 조건 설정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수익률이 얼마, 그 다음에 수수료는 얼마, 이런 걸 정해주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을 모든 신호로 잡으시고 모두 만족시, 봉 완성시는 그 10분으로 하면 봉이 완성될 때만 되기 때문에 조건 만족이 될 때 우리가 신호가 나가는 것으로 할게요. 10분이 9분 99초까지 갔을 때 봉이 완성되잖아요. 그 다음 봉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는 신호가 나가는 것이고, 봉 완성시는, 조건 만족시는 그 조건이 되면 바로 짠 하고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거래 수수료는 우리가 그냥 매매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할게요. 0으로 할게요. 자, 최대 허용 손실이 손실이죠. 손실은 3%까지 손실을 대비하겠다. 그 다음에 최대 수익 대비 하락 2.5%까지 수익을 보되 60%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나는 그냥 매도하겠다, 수익률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트레일링 스탑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최고 최저가 이익 보존율이 2.5%다. 그 다음에 목표 수익은 5%고, 그 다음에 최소 가격 변화. 이거는 뭐냐면은 왔다 갔다 2%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횡보기 때문에 나는 팔겠다라는 겁니다. 몇 봉 내에서 3봉 내에서 이해가시죠? 나는 10봉을 하겠다, 5봉을 하겠다,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자, 당일 청산은 지금 2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3시 20분 고쳤습니다. 강제 청산은 조건 만족시, 시간 되면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종목,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1분 단위로, 5분 단위로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닫게요. 1분으로 해볼게요. 1분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당일날 막 치고 크게 상한가 같죠? 그러면 변수 실행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0. 자, 지금 한 게 이겁니다. 매매 전략을 선택한다. 매매 전략이 이거죠.
이격도 이동평균, 일목균형 지표 이동평균, 요거 정해가지고 선택한 전략 수식 및 지표 변수 설명 매매 전략 탭이 나타난다. 요거죠. 탭 수식 설명 지표 변수. 지표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금방 배웠죠. 그 다음에 이격도는 어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 탭에서 매매 전략을 확인한 후에 지표 변수 탭에서 변수 테스트를 위한 초기값, 종료값, 증가값을 설정을 합니다. 요거죠. 우리 했죠. 그 다음에 조건 설정 변경, 설정 후 실행시킵니다. 조건 설정 아까 했죠, 이거. 요거는 좀 바꾸셔도 됩니다. 요 수익률, 이런 것들 변화에 따라서 또 손익률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결과가 도출된 하단에 표시됐죠. 자, 도출된 항목을 선택해서 성과 분석을 리포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 그냥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볼 것이 아니고, 이격도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좋은지 우리가 지금 뭘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수익률? 네, 수익률도 괜찮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부터 판단한다. 104에서 올라갔다 105로 떨어진 애들을 3,800원 수익이 났다. 수익률 100%다. 그죠? 내려가면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 다음에 프리핏 팩토리, 이거는 총이익 나누기 총손실인데 요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서 손실을 나누니까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변동성이 좀 적겠죠. 자, 이런 설명 아래에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자, 변수 최적화. 자, 수익을 먼저 하겠다 하면 수익, 여기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리스트를 표시해 주는데, 손익이 많이 난 것부터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 위로 표시되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800원, 101에서 104에 105다. 얘는 한 번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매매 수가 얘는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매매 수를 보셔도 돼요. 26회가 있다. 26회는 다 손실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승률은 뭐냐? 승률은 거래수가 2회인데 승률 1이다라고 하면 두 개 다 성공을 한 겁니다. 둘 다 수익이라는 거죠. 손실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0이 나오는 거죠. 왜? 다 수익이니까. 나누기가 되면은 0이 되는 거죠. 손실이 0이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프리페 팩토리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퍼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이거는 가격이고 얘는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3월 23일부터 3월 25일 날 돼 있죠. 우리가 1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 900봉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죠. 900봉에 대한 것. 그래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가 900봉이다 라는 겁니다. 1봉을 했을 때 600봉으로 하면은 뭐 1년이 넘겠죠. 몇 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5분으로 하면은 기간이 더 늘어날 거예요. 1봉으로 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럼 자기에 맞게끔 이 설정을 맞추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괜찮은 놈을 한번 골라보겠다. 승률도 좋고 확률이 좋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다 라고 했을 때, 뭐 이격도가 10에서 104에서 105다. 뭐 괜찮네. 그럼 104에서 105 상세 보기를 딱 누릅니다. 누르면은 얘가 보고서가 쫙 나오죠. 아까 아래에 우리가 그 내용이 이때 했죠. 손익이 뭔지, 이 단어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지 아래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요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세 분석을 들어가시면 매매 시간표가 나와요. 매매 시간표. 근데 보면은 12시에서 12시 3분에 팔았죠. 그럼 요거를, 자, 영상이 끊긴 줄도 모르고 혼자 한참 떠들었네요. 자, 12시에서 12시 3분, 12시에서 샀죠. 12시 보면은 이쪽이죠. 58, 12시 여기입니다. 여기. 딱 오르기 시작할 타이밍에 사가지고 67,000원에 샀죠. 67,000원. 67,000원이면은 낮은 가격은 아니네요. 그죠? 이 위에 봉 상단에 샀습니다. 꼬리에서 빼고. 그래가 12시 3분에 매도를 했죠. 12시 3분이면 여기죠. 이게 어떻게 매도하냐면은 이격도 형식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파란봉 있죠. 파란봉이 기준입니다. 우리 이격도가 104잖아요. 104. 그럼 이 봉까지가 거의 104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란색 10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 산 거죠. 얘에서 오르면서 뚫고 올라간 애를 사가지고, 물론 꼬리다고 내려왔지만, 그 다음 봉 2.97, 거의 3%죠. 그 다음 봉 0.96, 거의 3%, 3.23% 되겠죠. 3%가 올라갔다가 이 봉이 3%인데 5%가 되면은 판다는 거죠. 5%죠. 자, 10일 이동 평균에서 여기 5%를 뚫고 내려오면 파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5%를 뚫고 내려왔죠. 여기서는 5%를 뚫고 올라가서 아직 안 내려왔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근데 얘는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가지고 여기서 떨어질 때 판 거예요. 아까 이격도 우리 보셨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나요? 최대 손실, 이거 설명 한번 드리고 같이 넘어갈게요. 최대 허용 손실은 뭐냐면 3%까지는 나는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시작해서 3%가 떨어지든 말든. 2.9%가 떨어질 땐 가만히 있다. 3% 넘어가 버리면 매도하는 겁니다. 손실 보고 더 이상 더 큰 손실을 마련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수익 대비 하락. 이제 2.5%까지 올랐다가 60%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26, 12, 65, 30, 12, 30이면 15, 1.5%가 2.5%가 오르다가 1.5% 떨어지고 거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은 수익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트레일링 스탑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고 최저가 이익 보존율, 이거는 최저에서 최고 이익 보존이 2.5%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 수익이 5%고 최소 가격 변화가 2%다. 5봉 이내다. 이게 뭐냐면은 2%가 왔다 갔다 하면 행보상이죠. 또는 잘 안 움직이는 것들을 나는 제외시키겠다 해서 그러면은 2%에서 왔다 갔다 5봉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 안 오르고 2% 안 내리면은 그냥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팔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일 청산, 이게 2시 30분으로 되는데 제가 3시 20분으로 바꿨습니다. 조건 만족시로 바꿨고요. 이게 봉 완성시 하면은 또 이런 이 여러 가지가 좀 약간 뒤틀리겠죠. 그리고 얘도 그냥 0으로 할게요. 자, 신호가로 요것도 바꿨죠. 신호가로 원래 신호가 2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빨리 팔 수 있는 게 살 때는 비싸게 사는 거죠. 플러스 2호가에 사면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살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은 10일 이평선에서 104, 105, 104에 올라가다 105를 떨어지면 난 사고 팔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의미는 아시겠죠? 지금 이격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4%를 뚫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이 뚫을 때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 5%로 떨어질 때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1%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4 이격도 올라갔다 5 이격도 떨어지면 1%면은 작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봉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이게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수익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점도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봉, 세 봉이 움직였을 때 수익률이 지금 3%대 육박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만 봤을 때는 1% 수익 보고 팔면은 좀 수익률이 별로 적지 않나? 뭐 수수료떼고 하면 남는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봉이 지나거나 또 얘들의 그 오름세 내림세를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해서 팔 수도 있겠구나. 행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행보에서는 1, 2격도에 팔아요. 5, 2격도에 내린다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4에서 5 이격도라는 것은 행보에서는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3%, 4%, 5%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미 거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은 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는 거였죠. 변수. 원래는 지표 최저가부터 먼저 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변수를 하는 겁니다. 자, 화살표에서 사고 여기서 파는 거죠. 맞죠? 화살표에서 사고 여기서 파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짝대기 그어가면서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 자, 2번 지표 최저가. 지표 최저가를 한 후에 변수 최저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최저가를 하면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직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표들을 전체적으로 뽑아놓고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거나 또는 승률이 높다거나 승률 비율이 높다거나 손익률이 높다거나 라는 것들을 먼저 추려내고 그 검색식을 가지고 다시 여기 변수 최저가에 적용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변수 최저가 후에 이렇게 지표하고 변수 최저가를 거친 것들의 그 도출된 것을 가지고 시간을 찾아준다. 이제 결합할 봉의 개수를 찾아준다. 정확하게 이게 시간을 1분을 만약에 의미한다라면은 10봉이라면은 1에서 10분까지 어떤 것들이 봉개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런 시간차를 찾아주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지표 최저가부터 할게요. 자, 매매 전략 중 사용자의 요구,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구 그 총 손익 선호, 뭐 승률 선호 등 여기 쭉 나오죠. 승률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부합되는 지표를 찾아줍니다. 얘가 지표 최저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꺼번에 싹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실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성신량으로 지금 오늘 지금 성신량의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간 상태에서 지금 볼게요. 모두 추가하면은 여기에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지표가 한꺼번에 다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총 손익을 먼저 볼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거래 횟수를 많이 나온 것들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래 횟수를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손익률이죠. 그 다음에 승률, 그 다음에 평균수. 자, 손익비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본다거나 승률은 제가 볼 때 1이 맥시멈입니다. 1이 100%고요 0.5가 뭐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수가 3개고 만약에 66%다라면은 한 개가 손해 났겠죠. 대략 보면은 뭐 이렇게 쭉 뒤로 보시면은 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평균 손익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났으니까 플러스로 돼 있는 거고 마이너스 된 것들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수익 나누기 평균 손실은 그 손익 비율입니다. 수익이 많이 났는지 손해가 많이 났는지. 그 다음에 얘는 승률이죠.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한 퍼센트죠. 승률 비율. 그 다음에 기간입니다. 지금 1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지금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총 900개 정도를 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어떤 게 좋냐, 손익률을 봐야 되겠네, 총 수익을 봐야 되겠네 하면 비트블랙 봐야 되겠고, 매매수가 어마어마하죠. 매매수가 어마어마한 것을 뭐 본다거나 아니면 VR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PVI는 검색식이 있고요, 이익도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MVI도 그 검색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색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다 찾은 후에 검색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보고 하겠다면 상관없겠지만 검색식에 구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꼭 검색식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부터 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MACD라든지 뭐 지수 이동 평균 크로스, 뭐 1 이동, 뭐 5일 이동 평균선이 뭐 1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또는 뭐 내려왔을 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죠. 뭐 윌리엄스 뭐 이런 많죠. 자, 이 많은 것들을 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수식 관리자 끝나면은 이 하나하나 다 뜯어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할 겸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BW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인지 그 의미를 알고 차트에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그 차트에서 그 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차트가 이렇게 그려질 때 이해하고 섞으면 되겠다. 뭐 가령 제가 아까 PVI하고 뭐 여러 가지 넣다 보니까 좀 괜찮은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죠. 만약에 PVI가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횡보일 때는 안 들어가고 떨어질 때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BW가 가령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얘는 같이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그 다음 봉이 수익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물론 뒤에 수익이 났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섞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익 내기가 더 좋겠죠.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거래가 떨어지면 쑥 빠져버리죠. 이렇게. 그러면은 거래가 점점 증감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걸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거래량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래량 추세도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봉 하나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검색식을 만들 때, 뭐 가령 오늘 아침에 조금 오른 것을 만들고 싶다, 조금 오른 것을 잡고 PVI가 오르는 추세에 잡고 싶다, 그 다음에 BWI도 오르는 추세에 잡고 싶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여기는 포함이 안 되겠죠.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면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런 것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어떤 것이 수익이 많이 날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는 계속 상승 추세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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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뒤에는 이제 수익이 만약에 PWI다라고 치면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이런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꼭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이런 데 올라가서 뒤에서 만약에 걸려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갖다 섞어서 쓰면 어때요?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릭스 기울기가 뭐예요? 트릭스 기울기. 트릭스도 똑같이 추세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선을 지어 볼게요. 선을 싹 지우고. 자, 트릭스도 보면은 얘하고 비슷하죠. 얘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얘는 지금 상승 추세죠. 여기도 상승 추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하고 비슷하다라고 치면 얘가 이쯤에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그 다음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뒤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PV의 88.1, 88.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서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론 여기서 밑에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 중간에 위에서 잡아가지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하면은 요런 지표도 써도 되겠네. PVI라는 지표도 괜찮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것도 거래량에 관련된 거거든요. 거래량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나온다면은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지 않았다는 거. 추세가 늘었다는 것은 거래량으로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거래량도 할 수 있는데 요걸로 보면은 좀 더 어떤 것을 행할 수가 있다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표상으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이거를 활용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면 좋다. 그리고 이 지표 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표 변수 여기서 배웠죠. 자, 볼륨 오실레이터, 만약에 볼륨 오실레이터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 자, 볼륨 오실레이터다 그럼 1부터 5까지 일씩 증감하면서 해보겠다. 10부터 15까지, 3부터 12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씩.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걸 그냥 단순하게 고른다 칩시다. 단순하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들을 나는 선호하겠다. 그럼 볼륨 오실레이터 중에 어떤 지표가 가장 좋은지 1에서 7이다 그러면 얘를 바꿔보는 거예요. 얘를 1에서 7로. 쉽잖아요. 그죠? 얘가 바꿔주잖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럼 이렇게 빨간색이 나올 때는 사고, 빨간색이 나올 때는 사고, 파란색일 때는 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같이 겹쳐서 쓴다면은, 그렇잖아요. 이 색이 쓴다면은 얘도 여기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는데, 자, 안 들어가야 될 때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위에 표시가 봉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구나. 자, 파란 봉일 때 부봉에서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들어갔고, 그죠?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얘들은 거의 다 올라갔다 치고, 그 다음에 BW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죠. 그래서 사고팔고가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BWI가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거래가. 지표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이 지표를 찾아내는 것들을 어떤 것인지 알겠고, 그럼 이 지표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여러 가지 추려가지고 가령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BWI가 거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세 보기를 해요. 상세 보기를 해서 매매 전략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죠. 그리고 차트 분석에 들어가시거나 상세 내역 가시면은 매매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났던 그 타이밍에 가보면은 얘가 앞에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고 시간차가 쭉 있을 거예요. 그죠? 24일, 25일, 오늘 29일이잖아요. 29일이 여기서부터죠. 29일 9시부터 들어갈 수 있었고, 근데 9시에 들어가서 손실을 봤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 수익 받고 계속 수익이에요. 그죠? 왜? 지표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BWI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얘 수익 나고 손해고 수익 손해,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상한가 마르면서 이제 이렇게 쭉 수익이 크게 났었죠.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하면 골라낼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얘에 의해서 모두 추가해서 실행을 해서 지표를 찾아보고 상세 보기를 하고, 상세 보기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그 찾아낸 기준선, 만약에 이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크로스. 그냥 기준선으로 해볼게요. 기준선을 했을 때 상세 보기를 한 후에, 그럼 여기서 수익 난 타이밍들을 쭉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수익 났죠. 그럼 기울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중에 여기 기울기 들어가서 수식을 보면 알겠죠. 지금 우리가 수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모르지만 이런 수식들도 찾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 적용을 하고 있네요. 시험 적용을 빼고 시스템 트레이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험 적용 중이면은 이것들이 그 시간이 안 나와요. 이 변수 지표까지도 나오는데 시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워주고 시간으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뭐 그냥 이격도다. 그럼 실행해서 시간들을 보는 겁니다. 봉개수 결합 개수는 지금 현재 1분 봉으로 되어 있으니까 1분씩이죠. 만약에 1분, 2분, 3분, 4분 봉을 갖다가 1분에서 뭐 이격도가 여기서 여기였다, 2분에서 여기서 여기였다, 어떤 게 수익이 큰가, 2분 동안 했던 게 더 수익이 컸더라, 승률도 높았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장 수익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멋졌죠. 그러면 거래소 3개 중에 2개가 성공했고 하나가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실패했는지 보려면 여기 들어가서 상세 내역에 쭉 들어가면은 나오죠. 맨 마지막에 29일 날에는 100% 성공이죠. 24일 날에 2번, 하나는 실패했죠. 여기 실패하고 하나는 성공이었는데, 29일 날 보면 9시에 들어가서 9시 6분까지 청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봉개수 2개잖아요. 그죠? 봉개수 2개.
최적화된 본계수는 두 개다. 2분 안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분에서 14분, 30분, 32분. 가장 최적화된 이 본계수는 두 개다. 그러니까 9시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1분, 2분이니까. 자, 9시에서 9시 1분, 9시 2분까지 수익이다. 그죠? 수익이었고 24일 날. 자, 24일 날 보면은 9시 10분, 1시 32분, 9시 10분, 24일 9시 10분. 여기죠. 여기죠. 여기 들어가서 봉 두 개가 완성을 했죠. 봉 두 개 완성을 했어요. 그다고 13시 24일 13시 32분. 여기도 그렇죠. 봉 두 개 완성이 끝났죠. 그러니까 한 봉에 이제 1봉, 2봉, 1분 동안은 모든 게 이제 끝난 거죠. 여기도 그렇죠. 10분에서 11분 바로 수익이 바로 난다는 거죠. 여기서까지. 그래서 이게 봉개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를 어떻게 추려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봉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최적화할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가 원하는 매매 전략을 선택했고 이격도 선택했죠. 조건을 설정 후에 결합할 봉의 개수, 시작가가 종료값을 설정한다. 실행시키면 하단에 최저가가 도출됐죠. 사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결과를 선택해서 상세 보기를 선택하면 성과 분석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아까 이격도로 30에 100일에 105로 했죠. 100일에 105. 요걸로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시 10분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죠? 11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났다. 큰 수익이 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설정해 놓은 값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일링 스탑이니까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계속 수익을 내다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빠져버리는 거죠. 또는 1%, 2% 최대 허용 손실 밑으로 2% 떨어지지 않는 내에서 2.5%, 2.5%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떨어질 때가 1.5% 떨어지면은 청산을 해버리는 거죠. 목표 수익 2%였기 때문에 얘는 이미 2% 넘었기 때문에 청산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가격 최소 변화는 말씀드렸다시피 횡보하는 구간 1%면 1% 횡보하는 봉 뭐 몇 개의 봉에 뭐 10분 봉 1분 봉 10개를 하면 10분이 되겠죠. 10분 동안 아래 위로 1분 동안 2%가 넘지 않으면은 그냥 횡보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우린 팔아버리겠다 하면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지표를 정해준 게 이거를 꼭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섞어서 쓴다면은 그 오르는 틈새에서 떨어지는 그 찰나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는 방지가 안 되겠지만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표 최적화를 통해서 지표를 찾고 그 지표들 중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변수를 최적화해서 뭐 며칠 기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서 뽑아낸 후에 맨 마지막에 시간 최적화 짧게 해서 빨리 먹는다든지 장기간 크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까 리포트는 보여드렸죠. 자, 성과 요약 항목 요것들은 여기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손익 요약 총 손익은 그냥 손익이고 총 손실은 똑같죠.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얘가 나오죠. 총 수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프리페 팩토리는 나누기 한 것이죠. 비율이죠. 총 손익과 총 손실의 비율. 그 다음에 거래 횟수, 총 거래 횟수. 그 다음에 승률, 수익 거래, 손실 거래, 수익 거래 평균 봉개수, 손실 거래 평균 봉개수. 봉개수가 수익 날 때까지 보유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분석할 때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최대 손익, 수익 거래 중 최대 수익을 낸 금액, 그 다음에 뭐 최대 손실을 낸 금액, 그 다음에 최대 연속 수익 금액, 연속하여 나타난 수익 금액 합계의 최대값, 연속 손실 거래에 대한 최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머릿속에 있으시면 여기 보시면서 보고서에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손익, 평균 손실, 평균 거래 손익, 평균 수익 나누기 평균 손실, 표준 편차, 효율성, 진입 효율성, 매수 진입 효율성, 매도 진입 효율성, 청산 효율성, 매수 청산 효율성, 매도 청산 효율성, 전체적인 효율성. 자, 이런 것들은 계산을 이렇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 지표 분석에 대한 부분들 뭐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익한데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좀 보기가 좀 까다롭고 조금 복잡해서 그런지 뭐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해놓으시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인생의 효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지표들 있죠. 이 지표들, 기술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 하나씩 이제 팔 건데요. 요런 것들을 다 파헤쳐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근데 수식을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수식을 외우지는 않더라도 그 수식이 나오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좀 봐놓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겸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수식 관리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같이 한번 하나씩 뜯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걸 다 알고 나면은, 이런 계산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판단해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식, 이 지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갈기갈기 찢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